요즘 미래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맞을 때는 소름 돋게 맞는데 또 틀릴 때는 엄청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항상 둘로 갈리죠. 어느 한쪽에서는 뭐 관종 아니냐, 또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 이 사람 말이 다 맞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최근에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년 후 우리에게 닥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바로 고소득 전문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사자 직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직업만 가지면은 안전하게 그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스카이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의대, 치대, 뭐 한의대 이런 데를 다시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보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부모 세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또 자녀들의 모든 시간과 노력도 쏟아부어서 쟁취하고자 하는 그 직업이 곧 끝난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주변에는 사실 의사나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정말 의사, 변호사 돈 많이 법니다. 특히 의사분들은 정말 그들의 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딱 이게 의료보험 제도 이런 게 딱 있으니까 정말 다른 산업보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덜 경쟁하고 훨씬 적은 노동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 숫자적으로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도 굉장히 그 의사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보장되는 직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물론 여전히 잘 벌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라든지 혹은 뭔가 신입 변호사들의 페이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호사들의 뭔가 위치 변화, 이런 입지 변화들을 보면서 의사도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안전하게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론 머스크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AI는 인간의 거의 모든 인지 노동을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요. 분석, 판단, 문서 작성, 진단, 설계 이런 모든 인간이 고차원적으로 또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AI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보다 AI가 더 정확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AI가 변호사보다 더 많은 판례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환자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인간인 의사는 뭔가 믿음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이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전부 다 빅5 병원이라고 하는 뭐 아산병원, 산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대형 병원에 다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사들이 완전하고 그들의 실력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믿고 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겠죠. 하지만 그 의사들 사이에서조차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실력차가 엄연히 있고 또 그들의 실수나 또 능숙하지 않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또 가장 좋다고 하는 병원에 몇 달을 기다렸더라도 그 병원에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의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인간 의사를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AI 의사를 신뢰할 것이냐 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게 낯설고 이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는 암이 아니라 그러고 AI는 암일 가능성이 99%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AI의 의견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도 인간과 AI의 의견이 만약에 달라진다 했을 때
어떤 의견을 더 신뢰하고 믿을까 하면은 저는 AI를 더 신뢰할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분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막 몇 억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변호사를 사서 쓰자니 설령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가 나는 거고, 또 변호사 없이 그냥 이 돈을 날리자니 그건 또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게 뭐였냐? AI와 함께 셀프 소송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카톡 자료라든지 증거 자료 같은 것을 AI에 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지, 또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AI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서면을 작성한 거죠. 민사소송의 그 서면 작성이 법률 문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변호사한테 맡기거나 혹은 법무사한테 맡기는 그런 거였는데 AI가 그걸 다 써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단순히 그 문서 작성을 해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승소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판례, 알고 있는 판례가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AI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그것을 내 사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AI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변호사가 AI 시대에 과연 지금과 같은 입지, 지금과 같은 직업적인 안정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경쟁력은 정보 비대칭에서 왔습니다. 공부가 어렵고요. 또 경험을 쌓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실수하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크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숫자도 많지 않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뭔가 해자,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몸값을 높게 받아왔던 건데, AI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깨부수는 거예요. 공부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통째로 AI가 학습할 수 있죠. 인간이 경험을 쌓고 하는 것들이 오래 걸렸는데 사실 AI는 순식간에 수억 건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죠. 또 실수하면 위험하고 뭔가 피해가 크다? 근데 실수라는 측면을 봤을 때 AI가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또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직의 수는 적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부족했지만 AI는 무한히 복제할 수 있죠. 다 AI가 다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전문가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해자가 완전히 AI에 의해서 깨부서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말하고자 한 것들이 전문직이 전부 사라진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전문직의 가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이제 그래서 변호사에서 다 사라지겠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사하고 변호사는 뭐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의사가 누리는 연봉, 직업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로 똑같이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AI로 인해서 크게 바뀔 수 있다. AI가 만약에 MRI를 판독하고 CT를 분석하고 암의 가능성을 훨씬 더 인간 의사보다 잘 한다면은 의사의 역할은 이제 환자한테 뭔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또 환자가 잘 결정을 못할 때 대신 더 나은 선택을 결정해주고, 또 환자와 직접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은 정말 다 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의사라는 역할은, 또 의사라는 직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받는 뭔가 페이, 고용 안정성,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네카라 쿠베 뭐 이래가지고 한때 개발자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되면은 뭐 연봉 1억을 받는 게 뭐 그리 어렵지 않다. 뭐 조금만 이제 뭐 국비로 개발을 배워가지고 가르쳐서 또 이걸로 진짜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 뭐 취업을 해서 좋은 복지와 높은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은 개발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큐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나라예요. 저는 처음 보는 그 기업이었어요. 이름을 잘 모르는 기업인데 스타트업에서 신규 개발자를 안 뽑는다는 거예요. 다 AI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뽑은 개발자 한 명을 인터뷰하는데 놀랍게도 그 개발자가 카이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하면은 정말 대기업들 막 골라갈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서 신입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미래다. 먼 미래가 아니고 이미 개발자들의 몸값이 떨어졌고 기업들은 신입 개발자를 뽑아서
연봉 5천, 6천 주느니 차라리 월 30만 원, 뭐 한 달, 1년에 몇백만 원 이 AI 서비스를 구독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내가 그냥 일을 하고 만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신입을 뽑고 이것도 다 비용이죠. 뽑아서 가르치는 것도 비용이죠. 신입이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는 것도 비용이죠. 이러느니 차라리 그냥 AI를 쓰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익이고 또 개발 시간도 단축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가 좀 인사이트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를 잃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사람이 죽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자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와, 이게 정말 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떤 병을 앓아서 죽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로 인해서 만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퇴직자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 20, 30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경제적인 소득을 끊겨서 그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그것만큼이나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없다. 내가 퇴직하고 나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세상이 이제 AI로 인해서 더 만연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퇴직을 하든 안 하든 나이가 젊든 늙든 간에 모두가 어떻게 보면 AI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내주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I를 경쟁자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가 오니까 AI랑 싸우려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AI보다 더 잘해야지. AI가 한 것은 잘 못해. 질이 좀 떨어져. 퀄리티가 떨어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AI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AI가 웬만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저는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게 AI의 상태인 거고 또 AI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개발이 되고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 인간으로서 AI와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AI를 경쟁자로 여전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생각 당장 버리셔야 되고요. 또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경쟁해서 내가 AI보다 잘하니까 AI 쓰지 말고 저를 쓰세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나조차도 AI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AI를 도구로 잘 쓰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격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증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AI가 이미 다 데이터 갖고 있고 다 어떤 시뮬레이션 다 돌려봐가지고 그 어떤 전문가보다 많은 사례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많단 말이죠. AI를 활용하는 순간 이 자격증이라는 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AI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전문가처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형식적 이런 거에 막 매달리기보다는 활용 능력, 실질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전문직이 아니라요. AI를 통제할 수 있는 직업, AI를 활용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이라면은 앞으로 펼쳐질 사회에서 더 쉽게 승자가 되고 더 쉽게 더 큰 매출과 더 큰 이익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래서 대체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저한테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그냥 AI,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사놓자.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 놓으면은 그래도 내가 그런 것들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진짜 뭐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뭐 구글,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등등의 AI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사놓으면 그 기업들이 결국 AI 개발할 거고 휴머노이드 개발할 거고 그럼 그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바꿀 텐데
최소한 그 기업들에 의해서 내 삶이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직 얘기로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요. 3년 안에 전문직이 끝장난다는 게 아닙니다. 3년 안에 붕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정말 아까 뭐 개발자도 말씀드렸지만 또 변호사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사법시험 이런 거 붙으면은 마을에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막대한 고소득이 보장이 된 그런 직업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정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요. 또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벌던 만큼을 벌까 말까예요. 그래서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도 지금의 해자, 지금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AI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활용해서 더 극대화시킨다면 사회를 이로운 방향으로 바꾸고 또 그 안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고 AI 시대에도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 다음에 또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런 말도 했잖아요. 화폐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돈이라는 게 정말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봤을 때 정말 이제는 뭔가 돈을 보고 뭔가 선택을 한다. 돈을 보고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피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의미,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나에게 좀 기준을 둬서 미래를 설계하시면 그게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